네, 일기예보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건데요. 일기예보는 사실 이제 기출에서는 좀 포인트들만 있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내신용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간단하게 선생님이 이제 짚고만 넘어갈 거예요. 일기예보의 과정은요. 일단 타이틀 요거 순서 나열하는 거 요거 중요할 수 있어요. 내신에서 이제 나올 수 있고 기상시황의 파악. 일단은 일기가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어떻게 예측해야 할 건지, 우리가 정보를 수집해야 되잖아.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들을 수집하기 위해서 관측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실황을 파악합니다. 그 다음, 바로 내보낼 순 없겠죠. 당연히 분석 및 예상 일기도를 작성해야 돼.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우리가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외다라는 거, 이런 게 좀 내신에서 실수할 수 있는 포인트. 국내외 관측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래서 예보를 수치적으로 그리고 예상한 일기도를 작성을 해야 돼. 예보를 협의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런 협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보관 협의를 해서 일기예보의 내용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언론기관이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인터넷상에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 요 순서 어렵진 않지만 이제 문제에 다뤄질 수 있는 그러한 순서 내용이에요. 추가적인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좀 볼 겁니다. 일기도 여기에서는 좀 설명 포인트가 있는데 일기도는 일단은 여러 가지 우리가 기호로서 빠르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이 되어야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게 요 등압선 요걸로 잘 표시를 하거든요. 저기압과 고기압의 배치를 파악하게 해주고 바람은 항상 고에서 저로 분다 그랬지? 어떤 바람이 어떤 풍향으로 부는지까지 알 수 있겠죠. 바람의 방향을 분석할 수 있어요. 등압선의 간격은 보통 4 헥토파스칼 또는 2로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한 번 더 강조합니다. 고기압, 저기압 기준 없어. 주변과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지목하고 있는 곳이 고기압이구나. 저기압이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야 돼요. 근데 등압선 간격이 좁으면 좁을수록 풍속은 빨라집니다. 고에서 저로 바람이 불지 얘들아. 근데 고에서 저로 간격이 좁다라는 거는 계속 급변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빠르게 이동하는 풍속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연결할 수 있는 거야. 저기압은 대체로 날씨가 흐린 곳이고 고기압은 대체로 날씨가 맑은 곳입니다. 아까 연결했죠? 저기압 상승 기류 그러니까 위로 올라간 수증기들이 응결해서 얘네들 구름 만든다. 눈비 내린다. 고기압은요 하강 기류 그러니까 수증기 포함한 공기들이 다 밑으로 내려오면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이렇게 연결했어요. 지상 일기도를 분석할 때요. 상층 일기도와 위성 영상 요거는 옆에서 좀 얘기를 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일기도를 읽어 나갈 거야. 그러려면 일기도 기입된 부분에 어떠한 수치인가 어떠한 풍속을 나타내는 건가 우리가 약속을 해야 읽을 수 있겠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외워주셔야 합니다. 운양, 구름의 양, 일기, 어떠한 상태로 눈비 내릴 것이냐 등등 풍속 알아야 되고요. 전선은 우리 공부했지? 기압을 나타내는 거. 그 중에서도 태풍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기압을 나타낼 때 082라는 게 899라는 게 이제 실제인 건데 우리가 거기 앞에 0에서 5로 끝났을 땐 10을 붙이고 뒤에 점을 찍을 거고 6에서 9일 때는 9를 붙이고 소수 첫째 자리를 만드는 거야. 오케이? 따라서 연습을 해보자. 082 이렇게 넣었는데 사실상 까먹었어. 시험인데 얘들아 10을 붙여야 되나 9를 붙여야 되나 그렇게 모르겠을 때는 다 붙여봐야지 뭐. 10을 붙이면 10082 하고 점을 찍을 거고 9를 붙이면 9082 점을 붙일 거야. 그런 다음에 어떻게 판단합니까? 1013 헥토파스칼이 1기압이라 그랬지 얘들아. 이 기압을 기준으로 너무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건 안 돼. 사실상. 막 100 이상, 100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삐
안 된다란 뜻이에요. 그래서 까먹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10 또는 9를 붙여서 판단을 해보는 거야. 899로도 한번 해볼까요? 899 여기서 또 까먹었어. 그럼 10899 뒤에 점 9899 점. 그랬을 때도 또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보는 거지. 아니 10899 얘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의 기압이 100 차이가 날랑말랑하죠? 그러니까 얘는요 안 돼. 너무 높아.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도 한 번씩 읽어 보십시오. 학교에서는 언급할 수 있습니다. 위성 영상 여기서 보시면 위성으로 우리가 영상을 찍는 거야. 그런데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 두 종류가 있고요. 두 개가 알려주는 데이터, 정보가 다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가시 영상은 태양이 여러 영역의 빛을 내보낼 때 가장 많은 영역이 가시광선이거든. 그런 상황으로 낮에만 촬영할 수 있구나.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 적외 영상은요 24시간 촬영이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낮이고 밤이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두 영상을 주고 공통점으로 옳은 것은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밤에 촬영한 것이다 이러면 당연히 틀리겠지. 얘가 낮에밖에 촬영을 못해요. 가시 영상이. 따라서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이 이렇게 같이 나와 있을 때는요. 낮에 촬영한 거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내용인 거야. 가시 영상에서는요. 구름의 두께를 알려주는 데이터고요. 얘는 적외 영상은 구름의 높이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두꺼운 애들이 반사하는 빛이 강하거든. 그래서 밝아요. 두꺼운 게 밝아. 당연히 저군형이 그래서 밝겠죠. 두꺼운 구름, 저군형.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오케이. 지역에서는요. 바다보다는 육지가 조금 더 밝게 나옵니다. 바다는 좀 어둡게 나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상황들 순서 많이 바꿔놓습니다. 조심해야 돼. 구름이 두꺼울수록 반사를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밝게 나온다. 오케이. 낮과 밤 상관없이 24시간 관측이 가능한 적외 영상에서는요. 얘는 구름의 높이라 그랬지? 그래서 상층운, 하층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상층운, 하층운. 얘네들은 아래에 있을수록 더 온도가 높아. 위에 있을수록 온도가 더 낮아. 요거는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된 에너지를 전달받는 게 지표면 부근이 더 많고 점점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연결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상층은까지 이렇게 높이까지 구름이 만들어지는 건 뭐냐? 저군형. 이렇게 저군형. 하층운은요, 이렇게 펴지는 층운형.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결과적으로 상층운이 저군형이라고 했죠. 즉, 적외 영상에서도 저군형이 상층운이 밝아. 오케이. 하층운, 층운형이요. 좀 더 어두워요. 이해됩니까? 따라서 이 내용으로 결과적으로는 가시 영상, 적외 영상 모두 저군형을 가장 밝게 나타내겠구나. 이러한 공통점이 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기 밑에서 또 우리가 판단해 볼 거고요. 가시 영상과 적외 영상의 비교. 마지막 레이더 영상. 얘도 가볍게 하고 넘어갈 건데요. 레이더 영상은 좀 더 고전적인 기술이긴 한데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잘 파악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어요. 얘는 뭐냐? 구름 속에다가 전파를 보낼 거야. 그러면은 빗방울이나 눈송이 이런 것들을 머금고 있잖아. 걔네들이 부딪혀서 돌아오는 반사파를 분석할 겁니다. 그래서 전파 요렇게 쏠 거야. 전파를 쏘고 구름이 막 있는 상황에서 얘가 측정되어서 돌아오는 시간 또는 측정되어서 돌아오는 입자의 양
양과 시간을 파악할 겁니다. 오케이. 따라서 구름 입자 속에서 이렇게 많은 양이 측정된다? 그러면은 빗방울 눈송이가 많이 머금고 있는 구름이네. 눈비 오겠구나. 그래서 알려주는 데이터 첫 번째, 구름 속에 강수 입자가 얼마나 있는지 요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수 위치와 이동 경향 이 두 번째까지도 알 수 있는데 왜냐? 처음에 찍었는데 찍힌 시간과 나중에 찍었을 때 구름이 더 다가왔다면 시간은 짧아지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을 측정해서 점점 다가오고 이 지역에는 어느 정도 시점에 이 속도를 보니까 지나가겠구나.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됐습니까? 따라서 위성 영상의 종류 이런 것들도 각자 학교별 또는 상황별로 참고를 할 겁니다. 오케이. 탐구 적용해 봅시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있는 문제까지 같이 좀 판단한 후에 이제 개별적으로 이론 문제를 풀어올 거예요. 체크 포인트 보시면 고기압 발달된 곳 구름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밝아요, 어두워요? 어둡지. 고기압이니까 맑은 날씨, 구름 한 점 없이 맑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었죠? 저기압은요, 구름이 많이 분포하네요. 눈비 내리게 할 거니까. 그래서 얘는요, 밝음 또는 밝다. 우리나라 울릉도, 현재 여기 한반도, 여기에서 울릉도 여기 부분이네요. 고기압이네. 위성 영상으로 봤더니 여기 지금 이렇게 어둡잖아. 구름이 없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나라 울릉도의 날씨를 해석해 보면요. 고기압 영향으로 맑다. 구름의 두께와 위성 영상을 비교해 봤더니 구름이 두꺼운 곳 여기 봤더니 저기압이네. 그치? 그래서 두꺼운 곳. 밝다라는 거. 적용해 봅시다 봤더니요. 이거 잘 봐야 돼. 가시 영상 준 건지 적외 영상 준 건지. 이 말 없으면 사실상 유사하지 얘들아. 알아볼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가시 영상, 적외 영상 뭔지 문제에서 준 정보는 잘 다 이용해야 돼. 오케이. 얘네들의 공통점은요. 낮에 촬영. 왜? 가시 영상 때문에요. 얘는 낮, 밤 둘 다 촬영. 오케이. A와 B는요. 상충운이냐 하충운이냐. A와 B를 다 봐야 돼. 그랬더니만 여기선 좀 밝아 보였는데 여기선 좀 어때? 회색이네. C가 가장 밝네요, 얘들아. 여기 C가. 그러니까 A와 B는요. 조금 하충운이겠네. 오케이? 상충운이 제일 밝다고 했으니까요. 정란운, 상충운, 그래서 C가 되겠죠. 오케이. 마지막 탐구해 봅시다. 갑니다. 일기도와 위성 영상, 그 중에서 적외 영상을 줬대요. 적외 영상을 이용한 기상 현상이다. 요거를 우리가 해석해야 돼. 그럼 보자. 해석하려고 봤더니 6시에는 회색이었고 9시에는 어두운 색이고 12시에는 밝은 색이 됐어. 그러면은 요 상황에서의 일단 구름. 회색이니까 중간 정도죠. 오케이? 어두운 거 얘는 구름이 없다는 거잖아. 일단 얘가 맑음이겠네. 이해됩니까? 그래서 봤더니 여기 맑음 맞네.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중간 사이에 있네요. 그쵸? 어둡다는 건 구름이 없다라는 거고 회색인 상황 봤더니요. 여기 온난전선의 앞쪽 그러니까 층운형 그래서 얘는요. 하층운 온난전선에서 앞쪽 중에 난층운이 있을 거고 그래서 조금 어두운 쪽, 밝기가 덜한 쪽 됐습니까? 12시 봤더니 여기는요. 한랭전선 뒤쪽이네요. 얘는 정란운이지 그러니까 얘는요. 상층운이고 정란운이고 그래서 밝다라는 거. 오케이. 이게요. 가시 영상 아닌 적외 영상이기 때문에 선생님 하층운, 상층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거기 주어진 상황으로 맞게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 됐죠?
시간 순서도 많이 물어봅니다. 시간 순서 일단은 여기서는 아예 알려줬지만 우리가 위치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항상 온난전선 앞, 사이, 한랭전선 뒤 이렇게 순서예요. 마지막 마무리 체크포인트 보시면 위 그림 가 6시, 나 9시 A 위치에서 기온을 비교하래요. 가, 나에서 지금 현재 비교해 봤더니 A 위치 가의 6시, 나의 9시, 가의 6시, 나의 9시 이거죠. 기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찬, 따, 찬이었어. 그러니까 어디가 더 높아요? 나의 9시가 더 높겠죠. 오케이. 적의 영상에 나타난 구름의 색깔이 밝은 곳에서 구름의 높이는 우리가 높다. 오케이. 적의 영상 상충은 밝다. 됐습니까? 상충은 높이 있는 구름. 24시간 관측이 가능한 것. 이거는요. 적의 영상. 이렇게 1기도까지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복습 잘 하시고 문제 잘 풀어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